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잡음 간섭 왜곡 ISI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채널 용량, 그 다음에 뭐 신호대 잡음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봤죠.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잡음 간섭 왜곡, 특히 ISI는 2차 시험에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 요소를 구성하는 것 중에 방해 요소 중에 간섭, 잡음, 왜곡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심볼 간의 간섭 ISI에 의해서 하고 ISI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I 패턴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 간섭 왜곡 ISI 첫 번째 잡음 노이즈 원하지 않는 원하는 신호의 전송 및 처리를 방해하는 원치 않는 파형으로 신호를 예측할 수 없는 왜곡, 디스토션, 찌그러짐에 붙이는 광의적인 넓은 명칭이 우리가 잡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왜곡과 잡음이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왜곡도 잡음입니다. 근데 잡음의 우리가 대표적인 잡음이 우리가 이제 백색 잡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백색 잡음.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나 존재하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색 잡음이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요. 사람이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백색 잡음 다 있지만 저건 우리가 이제 기본 잡음이라고 하고 백색 잡음은 뭐 가우시안 정리나 이런 걸로 해서 다 증명을 했고요. 근데 저 백색 잡음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잡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장 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저거에 의해서 잡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 내용이 있지만 조금 이따 하기 전에 제가 잡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잡음이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잡음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100이라는 기준 신호값이 있다. 그러면 얘가 기준이다 보면 얘보다 작으면 95다. 이러면 잡음으로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물론 잡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기본 신호로 놓고 본다면 근데 105다. 그럼 얘는 잡음인 거야. 왜? 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기준보다 낮으면 잡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준보다 크면 잡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잡음의 정의는 원래 이거예요. 기본적인 정의가. 그래서 이제 물론 95도 잡음이긴 하지만 잡음으로 놓고 안 보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쉽게 요거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신호가 1이다. 근데 어떤 방해가 들어왔어요. 근데 신호가 1인데 방해가 0.5야. 그 얘는 잡음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방해가 들어왔는데 1.1이야. 얘는 신호보다 더 커. 그러니까 얘가 잡음이야. 그러니까 이 잡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호가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노이즈 때문에. 0.5면 에이 나보다 작아. 야 내가 힘이 더 세. 물론 이거마저도 없으면 이 잡음마저도 없으면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잡음 때문에 얘 좀 거칠었거리지만 내가 뭐 이 정도는 이기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만 가는 거예요. 원래 얘가 없으면 더 멀리 가지만. 근데 1.1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크네? 야 인마 너는 가만히 있어.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노이즈가 잡음이 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 못 가는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신호가 SOS를 청하는 거죠. 야 나 도와줘. 그래서 어떻게 돼? 반송파라는 놈이 오죠. 야 왜 못 가? 1.1이라는 애가 괴롭혀. 이 잡음이 괴롭혀. 그래? 야 너 1.1 넘자. 야 나 5야. 그래? 그러면 이 5에다가 1을 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변조되었다. 그러면 5에 1이 얹혀가니까 1.1이 이거는 뭐 5가 봤을 때는 야 1 걱정하지 마. 신호 걱정하지 마. 내가 저 1.1 없애줄게. 걱정하지 마. 나한테 올라타. 내가 업고 갈게. 내가 다 제 힘도 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게 변조입니다. 그러면 이 변조라는 내용은 잡음이 없어야지만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조를 안 시켜도 잡음이 없으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원신호가. 근데 이런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변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원거리 전송을 하기 위해서 변조한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죠? 이런 내용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한번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잡음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부 잡음, 간섭, 왜곡 등 모두 포괄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의미로 쓰이는 게 잡음이다. 그러니까 간섭, 왜곡 뭐 이런 것들 전체 포괄적인 개념이 잡음이다. 야, 왜곡 있네? 이것도 잡음이라는 얘기야. 왜곡이 생겼는데? 아, 이거 잡음 생겼네. 근데 이제 잡음이라는 의미가 광의적인 의미, 포괄적인 의미다. 특징,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신호의 일종. 잡음도 신호죠. 근데 정보가 없다. 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신호인 거죠.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게 잡음인 거죠. 통상 유용한 정보 신호에 더해서 부가되어 나타난다. 신호가 있으면 잡음이 항상 따라오죠. 신호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인공이든 자연적이든 거의 항상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구분, 시스템 내부 잡음, 열 잡음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항 소자에서 열적 불규칙 운동에 의한 가장 일반적인 잡음으로 백색 잡음이 대표적이다. 예? 충격 잡음, 음극, PN 접합 등에서 전자의 무작위 방출에서 기인하는 충격 잡음. 플리커 잡음, F분의 1 잡음이라고도 한다. 그 크기가 주파수의 반비례, 즉 주기성 잡음을 얘기하죠. 낮은 주파수일수록 크다.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에서는 플리커 잡음을 제거할 수가 있다. 뭐 제거는 아니지만 무시하는 거죠. 무시니까 어떻게 보면 제거할 수 있겠죠. 양자화 잡음,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위상 잡음, 원하는 주파수, 발진 주파수, 반송파 주파수 등 근망의 랜덤성, 요동 불안전성에서 오는 잡음을 위상 잡음. 누화, 채널 간 전자기적 결합되어 발생. 상호 변조 잡음, 주파수 간 상호 간섭에 의한 잡음. 험 잡음, 전기선으로부터 접지선을 타고 혼입되는 잡음. 즉 60Hz 주파수 F에 대한 잡음, 이런 것들을 험 잡음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시스템 내부 잡음이고요. 그러면 내부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외부 잡음이 있겠죠. 외부 잡음은 전파 잡음 또는 무선 잡음이라고도 한다. 인공 잡음, 공전 잡음, 그래서 man-made noise, 불꽃 방전, 코로나 방전, 글로우 방전 등. 자연 잡음, 내추럴 노이즈,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 대기 잡음, 태양 잡음 등. 그래서 잡음 평가 단위, 잡음 전력 레벨은 dBm과 PW로 놓고 온다. 발생된 열잡음 전력이 정합, 최대 전력 전달된 후 부하로 전달될 때 P에는 KTB, 와트이다. 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는 와트 퍼 헤르츠, 해당 대역폭 내 잡음 전력 뉴턴 와트는 대역폭 W로 나눈 값, 즉 W분의 뉴턴 와트.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잡음 온도 T는 절대 온도를 놓고 보죠. 그래서 장치, 회로, 소자, 잡음 성능을 온도 수치로 평가하는 방법. 잡음 지수 F라고 놓고 보죠. 종합 잡음 지수. 여러 단 증폭단을 거치면서 신호 품질이 열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열화라는 게 떨어지는 거죠. 증폭도 되지만 잡음도 그만큼 같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열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잡음 저감 주요 기술 차폐. 케이블을 차폐한다. 케이블을 꽁꽁 싸가지고 잡음이 못 들어오게 한다. 회로 평형화, 상쇄한다. 그러니까 회로를 평형해서 잡음이 오면 잡음을 상쇄시킨다. 필터링, 성분별 통과 및 차단 제거. 우리 필터에 대해서 했죠. 하이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뭐 이런 것들. BRE 이런 거. 이격, 거리 유지, 분리 등을 위해서 어떻게 잡음을 저감해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잡음 저감 기술이니까 이런 건 시험에 나올 만하죠. 다음 중 잡음 저감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간섭. 이제 잡음 끝났으면 간섭을 해야죠. 그래서 간섭은 인터퍼런스 해가지고
잡음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외부 영향, 외부 방해파로서 신호에 중첩되는 교란 현상, 주요 간섭 종류, 인접 심볼간 간섭 ISI, 대역 제한에 의한 펄스 퍼짐으로 이후 펄스 간섭을 일으키는 시간 간섭 현상이다. 아, 인접 심볼간 간섭 ISI라고 하는데 시간 간섭 현상. 그다음에 채널 간 간섭 현상. 요거 두 가지입니다. 동일 채널이냐, 인접 채널이냐. 그래서 동일 채널 간섭 CCI, 코 채널 인터퍼런스, 서로 다른 지역 간 동일 주파수 채널 간의 간섭, 이격거리에 유의한다. 인접 채널 간섭, 어드제센트 채널 인터퍼런스. 그래서 동일 지역에서 인접한 주파수 채널 간의 간섭, 주파수 이격거리에 유의한다. 주파수 이격에 유의한다. 그러니까 동일 채널은 거리에 유의하는 거고 인접 채널은 주파수에 유의해야 된다. 이런 거 차이점,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 셀 간 간섭, 셀 내 간섭, 동일 기지구 이동 단말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간섭으로서 MAI, 멀티 액세스 인터퍼런스, 다중 사용자 간섭이 있다. 셀 간 간섭, 주로 기지국 경계에 위치한 이동 단말기의 인접 기지국으로부터 받는 간섭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기지국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셀이 기하학적, 물론 뭐 팔각형으로 돼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셀이 분리가 돼 있다. 여기 이제 이 점점점 하나가 뭐죠? 기지국이죠. 이 기지국 하나가 여기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동일 채널 간섭은 뭐야? 서로 다른 지역의 동일 주파수. 자, 여기가 801, 802, 803, 804, 805, 801, 802, 804, 뭐 여긴 803, 그죠? 여기 또 다시 801, 여기는 802. 뭐 이렇게 해서 주파수가 802, 802 여기가 같죠? 여기 같잖아요. 802, 802. 근데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지역 간의 동일 주파수. 이 거리가 멀면 간섭이 안 생기죠. 근데 이 거리가 802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거리가 가깝다. 그럼 여기서 통하는 거, 여기가 통하는 거에 간섭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 인접 채널 간섭은 뭐예요? 동일 지역에 인접한 주파수. 동일 지역, 같은 지역에 805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805가 있다. 여기에 805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접한 주파수 채널. 그러니까 여기에 805가 있지 않지만 여기 805 있으면 요 803, 804 주파수대 여기 비슷하니까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간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지국과 이 기지국 간의 거리가 거리가 아니라 주파수가 중요하다. 주파수 이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동통신 셀 간의 간섭. 동일 기지국. 요 기지국 하나가 있다. 여기 동일. 여기랑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 요 기지국 하나. 그래서 서로 동일 기지국 간에 통신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있을 수가 있다. 다중 사용자. 사용자가 많으니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요 기지국 안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같은 주파수를 또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셀 간, 주로 기지국 경계에 위치한 802라고 이 804 사이. 여기 통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근접이니까 이쪽 연결해야 되고 이쪽 연결했는데 조금씩 하면 이쪽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간섭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셀 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혼변조 간섭. 비선형 동작으로 새로이 나타난 주파수에 의해 변조와 같은 효과를 주는 간섭. 감도 억압, 블로킹. 수신 주파수 대역 내 수신기 감도를 저하시키는 강한 신호. 이런 거를 우리가 감도 억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간섭의 특징 및 대처라고 돼 있죠. 간섭의 특징, 임펄스 함수같이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을 걸쳐 에너지를 포함하며 존재한다. 랜덤한 잡음과 달리 간섭은 다소 규칙성이 있으며 간섭원을 비교적 정확하게 제거 가능하다.
간섭에 대한 대처, 주어진 간섭 형태에 덜 민감한 변조-복조, 변복조나 채널 코딩 방식을 채택하거나 외부 간섭원을 아예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간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일 채널 간섭, 인접 채널 간 간섭은 초기 시스템 설계 시 또는 시국 시 잘 계획하거나 수신기 쪽에서 선택적 필터링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